오늘 날도 추운데 많이 못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꽉 채워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김미화 진짜 힘들겠다. 에? 제가 겪은 일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KBS 블랙리스트 건, 그 다음에 MBC 사태, 또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민간인 사찰 문제, 아니 왜 일개 코미디언을 사찰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됐건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김미화 굉장히 힘들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근데 저는 저 스스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성격이 조금 빨리 그런 것을 극복해내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좀 넓게 나가면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떤 자세냐면 삶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소중한 거예요. 살아보니까 제가 지금 49 됐어요. 근데 살아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하루하루가. 야, 내가 젊은 날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요새. 야, 젊은 날 내가 너무 서툴게 살아왔던 거, 그 다음에 너무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성의 없이 살아왔던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걸.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인, 내가 볼 땐 부인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거요. 부인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응? 옆에 이런 돌쇠 같은 남편이 또 엉덩이를 살살 두드려주고 긁어주고 뭐 이런 건데요. 살아보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아끼고,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들하고 인터파크에서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책을 1년 동안 쓸 수 있게 되리라고는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늙어서 한 60이나 돼야 자서전을 쓸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게 또 기똥차게 많이 팔려, 책이. 깜짝 놀랄 정도야. 그래서 와, 정말 감사하다.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상사들, 또 뭐 동료들, 또는 친구,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저는 심지어는 남편하고 싸워도 스트레스가 안 받아요. 그러려니. 아유, 지져라, 지져.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화를 안 내고 금방 손 잡아버리니까. 응?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마음속에 담지 않고 저는 그냥 풀어버리는 편이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은 지금 저를 보셨기 때문에 얼굴이 예뻐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지 모르는데, 예전에 제가 개그맨 처음 됐을 때도 사람들이 다 만났을 때 김미화 씨 실물이 100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살도 좀 찌고 어느 정도 더 이제 완숙미 같은 것도 느껴진다고 그래요. 네. 옛날엔 반숙이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저는 꿈이 없고요. 저는 이렇게 살아요. 그냥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면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떤 게 있냐면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나한테 주어진 일, 시사 프로그램 정말 내가 오늘 하루 기쁘게 한다. 그날 저한테 스케줄이 3개가 있으면 그 3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점점 발자국이 되고 길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갈 방향이 정해지더라고요.
제 인생도 지금 여러분 보시지만 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초심 하나 그건 있죠. 내가 코미디언으로서 최선을 다하다가 죽고 싶다 하는 거. 웃기고 자빠졌네 이 제목처럼 무대에서 웃기다가 자빠지고 싶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제가 여력이 되든 안 되든 어려운 분들 옆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도우면서 살고 싶다. 요 두 가지만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괴로웠습니다. KBS의 블랙리스트 건 있을 때 그때 책에 썼지만 127일 동안을 끌었던 거거든요. 그 싸움을.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있죠. 공권력 그리고 그 공기업 이런 데에서 막 그렇게 힘을 막 써버리면, 그러면 개인은 꼼짝없이 그냥 끌려다니게 돼 있지만 그게 명예훼손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싸움에서 자기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만약에 제 옆에 이렇게 저한테 조언해주는 남편이 없었거나 우리 가족이 없었다면 제가 무슨 선택을 했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너무나도 행복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뻥 하고 제 일이 아무것도 없어졌고, 집에서 그냥 멍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그 순간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희 집이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갖고 집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윙 하고 귀가 진공관 뭐 이렇게 있잖아. 왜 그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막 쨍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들리는데 간간이 새 소리만 들려요. 근데 새들이 너무너무 종류도 다양한데 그 종류도 다양한 새소리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희한하다. 유리로 새소리만 들어오네. 그러면서 새소리만 들어도 슬프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떤 그 일이었었는데, 딱 며칠을 괴로워하고 그 다음에 괴로움을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그래, 빈손이어도 좋다. 남편이 하는 얘기가, 부인 빈손, 손을 비우시오. 빈손이 남의 물건도 들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손도 내밀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비우자. 원망 안 했고요. 후회 안 했습니다. 할 수 없지 뭐. 저한테 닥친 일은 그냥 이게 닥쳐야 될 일이니까 닥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마음 편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일도 그렇게 힘들게 막 못 견디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뭐 시골 장터도 다니고 또 꽃도 심고 그러면서 땅 파다가 울고 막 두더지한테 하소연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저는 다 그냥 풀어버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닥칠 일도 뭐 어떤 일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괜찮아요. 정말로. 예, 잘 견디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견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글쎄요. 지금 후배들이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콘에 가서 제가 그 특집할 때는 가끔 서수민 PD가 제가 처음에 개그 콘서트 기획할 때 우리 AD였었거든요. 그때는 애기였었어요. 남편이 사극 PD고 같이 PD 부부예요. 그래서 그때 막 애기도 갖고 뭐 이런 과정들을 다 봤고, 그래서 너무 귀엽고 지금 막 PD로서 막 한창 꼽히고 막 대장 PD로 그렇게 자리 잡은 거 보면 참 대견해요. 그리고 우리 후배들도 그게 사실 만들었다는 거 하나죠. 그 그릇에다가 어떻게 담아서 13년 동안을 이끌어 왔느냐. 그 공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이나 서수민 PD 또는 그 위에 있는 분들의 어떤 공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저에게 특집으로 뭐를 해달라고 이제 부탁이 오면 뭐 그 정도고요. 사실은
제가 그 꿈꾸는 코미디는 이제 이런 거죠. 코미디 프로가 개콘을 만들어 놨더니 여러 그 타 방송사에서 전부 그런 흐름이 돼버렸잖아요. 이제 그게 대세가 돼버려가지고 야 이런 거 재밌다. 그러니까 어떤 물꼬를 하나 이렇게 탁 트니까 아 그게 또 이렇게 그 길을 따라서 물길이 나는 거 그런 게 너무 저는 재미있어요. 저는 그렇게 어떤 제가 새롭게 뭔가 물길을 터서 만들었다는 거 그거 하나로 제가 거기다 밥숟갈 더 얹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코미디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충분히 13년 동안 보고 아 가능성을 봤잖아요. 예전에는 코미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질 시비에 휘말렸고 그 다음에 일본 코미디를 우리가 쫓아해요. 그러면 우리 거를 어디서 본따느냐면 또 태국 같은 데서 또 한국 코미디를 갖다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일본 코미디가 거의 사양길이었어요. 지금도 일본에는 별로 코미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버라이어티 쇼가 활발하게 하니까 우리도 지금 버라이어티 쇼 막 하는데 그래도 똑같이 PD들이 일본 코미디가 사양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코미디 이제 안 된다라고 선언을 했을 때거든요. 그때가. 근데 제가 왜 안 돼? 이렇게 바꾸면 될지도 몰라 하는 가능성 하나만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해봤더니 저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코미디 아까 제가 새로운 걸 꿈꾼다. 시사 프로그램 10년 하면 다리에 10학년 아닙니까? 10학년 다리에 힘 빡빡 붙죠. 시사 프로그램 시사,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쪽을 다 알면서 제가 시사 코미디 하면 진짜 기똥차게 재미있는 거 나오죠. 저는 그런 날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칼을 갈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한번 몰입하면은 정말 그 대한민국에서 아 진짜 재밌다. 정치 풍자는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 나는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조금 더 나이 들고 정말 그 쓴소리 할 수 있는 아줌마 그런 아줌마 정도 되면 아이 저 아줌마는 원래 그래 이렇게 해갖고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젊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정치를 까고 그러면 너 뭐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예. 정치가 바뀌어야죠. 일단 정치하시는 분들이 열린 마음이 돼야 되고요. 저는 뭐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만약에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그분이 정말 그 언행일치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거를 보고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진심 어떤 그 사람이 중심에 서 있는 거 뭐 이런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이 정말 따뜻하거나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여태까지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비정규직이 된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많아졌을 때 왜 여든 야든 정치인들이 아파하지 않고 그냥 가서 위로로 끝내나? 위로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은 다 왜 저렇게 그냥 구경만 하나? 미국 코미디를 우리가 못 봅니까? 다 보잖아요. 유럽 코미디를 못 봐요? 그 다음에 유럽 소식 몰라요? 인터넷, 뭐 트위터 통해서 다 아는데 왜 우리만 가려놓고 우리가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 바뀌면 일단 방송이 바뀌어. 왜냐면 정치인들은 열어놓고 그래 우리 다뤄도 좋아 이렇게 얘기했던 적 있어요. 누구냐면 노태우 대통령 때. 노태우 대통령이 이 사람 코미디로 다뤄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못 다뤄. 왜? 방송사에 있는 높은 분들이 눈치를 보고 정치에 줄대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분들이 욕심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자칫 정치 코미디를 다뤘다가 누구한테 미움 받으면 그냥 끝장이잖아. 그분 출세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하나둘씩 바뀌어야 되는데 아마도 바뀔 겁니다. 그러면 정말 할 수 있죠.
개그 콘서트를 처음에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후배들이 거기서 훈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무대를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요. 뭐냐면 개그맨 시험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한 해에 70명 정도 뽑힌다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들이 시험을 보러 오면은 도대체 이게 과연 대중 앞에서 할 얘기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구분이 안 돼. 일단 제가 나이가 어느덧 들어가지고 심사위원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PD들이 개그맨 뽑을 때 김 선생님 심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개그맨 비공개로 뽑으니까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참 공개 형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막 나가서 막 그 개그 컨테스트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공개 방송으로 막 뽑았는데 지금 이제 비공개로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떤 약점이 있냐면 친구들 앞에서 또는 엄마나 가족들 앞에서 엄마 그 이제 똥이 있는데 똥이 이렇게 이제 똥이 이제 떠다니는 거야 막 이런 걸 하는데도 엄마는 아이고 이놈이 이쁘다 아이고 막 이러면서 웃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로 이게 정말 웃기나 안 웃기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하는데 진짜 이런 거를 아이디어라고 가져와서 하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그 구분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개그 콘서트에서 공개 방송을 하면 제가 처음에 주장한 게 뭐냐면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와야 된다. 제 책에 다 써 있습니다. 이 책을 사시면 제가 사인도 해드리고요. 그래서 그 관객들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정말 그 무대에서 웃기면 웃고 안 웃기면 안 웃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옛날에는 PD들이 편집을 할 때 있잖아요. 가짜 웃음을 깔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아마 느껴보셨을 텐데 연배가 저랑 비슷한 분들은 왜 유머 1번지 이런 거 하면은 설거지 하다 보면은 안 웃긴데 막 거기 카르르 이런 웃음이 막 있잖아. 그러니까 하하하하 막 이런 거 그게 뭐냐면 객석에다가 사람들을 앉혀놓고 안 웃긴데 그냥 자 큐 그러면 막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웃음소리도 이상하거니와 그런 게 있대. 그래서 내가 PD들한테 항상 선생님 왜 웃기지 않는 포인트에 웃음을 깔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심리학에서 이때 그래갖고 가짜 웃음이 나도 사람들이 같이 웃는다는 거야. 근데 집에서 나는 100번을 봐도 100번을 안 웃기거든요. 그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바꿔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개코는 정말 젊은 친구들이 딱 무대에 서서 평가받을 수 있는 얼마나 그게 실력이 향상되는지 몰라요. 이 포인트에서 웃는구나. 그럼 다음 주에 조금 더 향상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안전빵으로 터진다. 그러면 딱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개콘 만들 때 김대희가 뽑힌 지 3개월 됐을 때 김영철이도 그 다음에 지금 그 갈갈이 부인된 지혜 이런 애들 다 3개월 된 친구들이에요. 얘네들이 무대에 이렇게 서야 되는지 이렇게 서야 되는지 이렇게 서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서 있어. 그래서 네가 뭐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영철아 그게 아니고 너 이렇게 세 발을 걸어와. 그 다음에 딱 서. 그 다음에 탁 쳐다보란 말이야. 이런 것까지 다 우리 후배들하고 같이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우리 후배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관객이 어느 포인트에서 웃어주니까 요거구나. 이제 점점 자기 스스로 무대에서 자꾸 발전돼 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개콘이 지금 그렇게 무대에서 웃기고 자빠진 겁니다. 예. 운동을 못하는 게 조금 좀 그런데요. 건강은 괜찮고요. 열심히 사는 거는 글쎄요. 그냥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에너지가 좀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하겠다 하면은 막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들도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늘 얘기하고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그다음에 남편도 저한테 부인 최고요 이런 얘기 탁 해주고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열심히 정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 이게 아까 얘기했던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다. 그리고 나 열심히 살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즐거워요. 실제로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지만 힘들 내세요. 저도 이렇게 사는데 뭐. 그래서 정말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인터파크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그 웃기고 자빠졌네라고 제 책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어서 오늘 왔고요. 제 책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거든요. 저의 어떤 그 5년 동안의 삶의 얘기와 그다음에 제가 시골 살고 있는데 시골 사는 재미 그리고 그 남편하고 재혼해서 살고 있는 그런 얘기들 진솔하게 써봤는데 꽤 재미있어 하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